세 번째 주제는 백주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먼저 하고요. 뒤이어서 김한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총 9분이고요. 최소한 상대 후보에게 2분 이상의 답변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우선 백주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첩 규제 철폐입니다. 아까 김한정 후보께서 모두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등등 4중, 5중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일자리를 늘려가든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서울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남양주 시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규제 자체를 혁파해서 아까 김한정 후보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북한강으로 오폐수가 들어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양주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도 쪽에 이미 있는 오폐수 처리장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처리를 통해서 오폐수가 한강, 특히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철폐하면 남양주 땅이요 458.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600.1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 땅이 한 3분의 2 정도로 됩니다. 굉장히 넓죠. 물론 산도 많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거지라든지 산업지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게 텅텅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로 인해서 쓰지 못한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나는 법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강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규제도 철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일자리 전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기반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좀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들어간다면 지역 경제에 관련해서는 남양주가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 그리고 혹은 중소기업들이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양주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양주의 좋은 특산물들을 육성하고 전국으로 유통하게 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그러니까 TV에서 하던 홈쇼핑이 유튜브라든지 새로운 채널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양주가 스튜디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서 직접 생산자들이 자기 상품을 설명하고 혹은 이걸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붙여서 계속 남양주의 새로운 상품들이 농수산품이라든지 좋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김한정 후보님과도 청년 예술가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이 목말라 하는 문화예술의 근거지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도 산업 기반을 넓히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도, 조안 그리고 와부 이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문화촌과 문화예술 둘레길을 결합함으로써 청년 예술인들 혹은 예술인들이 정착하고 누릴 수 있고 남양주 시민과 전국의 국민들이 남양주를 찾을 수 있는 멋진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한정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시
중첩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을 철폐해서 남양주의 일자리라든지 산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보관이 있으신지 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나 그 공약이 있는지 공약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첩 규제 철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촌 형성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좀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백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중첩 규제를 철폐해야지 쓸 수 있는 땅이 생기고 쓸 수 있는 땅이 생겨야지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주선 후보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중첩 규제를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하나씩 해소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불합리한 거, 불공정한 거, 불평등한 거, 남양주에 너무 가혹한 거, 여기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특히 환경 관련 부처들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남양주시가 발전의 새로운 고삐를 쥐고 또 숨통을 틔우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그리고 국회와의 교섭력,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일을 우리는 꿈은 다 킬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백주선 후보님의 좋은 아이디어들,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모든 일에는 경중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또 급한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규제 완화에서는 정말 우리 남양주 정치력, 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서 가장 가능한 규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로드맵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런 시장이 되면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빨리 확정하고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인 협상에 돌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문화 정책인데요.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네, 다음 바로 있습니다. 그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일단. 근데 경기에 입자리 하다가 갑자기 문화예술이 나와서 제가 네.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즉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도시의 발전, 도시의 비전을 세울 수 있겠으나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왕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학과 정약용, 그리고 이석영 선생의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모란공원에 있는 민주모욕의 역사,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남양주만의 특색을 갖는 문화 역사의 거리 혹은 문화 역사의 그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산업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좀 구해본 것입니다. 네. 아직 1분 남았습니다만 네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산물, 그리고 우리 남양주 기업이 이제 생산하게 되는 상품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이익을 나눌 것이냐에 관해서 구상해 본 것인데요. 즉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가 소비자가 나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쓴다면 남양주의 부족한 여러 산업 기반, 일자리 기반을 넓히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서 그런 부분도
김한정 우리 후보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문화예술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시간을 1분 네. 땡겨서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예. 예. 그 문화예술 부분에서 문제 제기 저는 100% 공감하고요. 특히 우리 남양주가 문화 인프라도 취약하고 문화예술 지원도 예산 지원이 굉장히 박합니다. 어떻게 100만 도시를 지향하고 우리 문화 도시로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특히 마을 축제 다양한 활동에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 기회를 더 드려야 됩니다. 비싼 돈 주고 대중 가수 수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을 하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이거를 갈망들을 들었습니다. 그 갈망들이 좋은 우리 지원과 결합한다면 우리 남양 새로운 문화예술의 보금자리로 싹 될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모란미술관 또 모란공원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 시립미술관도 없습니다. 문화중흥, 문화진흥을 위한 남양주의 새로운 전환 필요한 되고요.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도권으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제가 복지 쪽인가요? 치고 이 다음으로는 의료 교육 돌봄입니다. 예. 지금 그쪽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 순서가 아직 일자리 경제 부분. 일자리. 예. 지금 우리 백주선 후보님이 10만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귀가 뜨이는데 혹시 그 구체적인 계획 있는지 또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10만 일자리를 확보할 건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시민들하고 곧 우리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광덕 시장이 데이터 센터를 AI 센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허브 온갖 아름다운 말을 붙여서 세 곳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금 유치를 했고 3조 원에 대한 하나는 MOU를 작성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요, 막대한 에너지 소비에 비해서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AI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소 전기 많이 만든다고 전기 산업이 전자 산업이 발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과의 동의 없이 좀 너무 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 이해를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투자금 돈 단 10원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숙 신도시에 판교 2매를 이야기했을 때는 판교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카카오는 들어오는데 카카오 리서치 센터 주 사업 분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가 판교에 세우기는 좀 뭐한 데이터 센터를 카카오 이름으로 유치했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 남양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우량 기업, 글로벌 기업, 기술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치를 하려면 역시 좀 경험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인데 앞으로 우리 백주선 후보께서 만약 그런 일을 맡게 된다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까? 저는 저대로 국회에서 산업자원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하면서 민주당 간사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아까 일자리 10만 양성설 그리고 논하고 데이터 센터 위주의 주광덕식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센터가 좀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죠, 한마디로. 그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뚝 떼가지고 여기를 남양주에 줄게 하는 건데 그건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정말 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량 실질적인 기업들을 창출.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중앙정부와의 협상, 국회와의 교섭,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과의 접촉 또는 뭐 그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로봇 첨단 제조 기업들을 20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이지요. 그래서 그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요. 적으면 10,000명, 크면 30,000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10만 개도 적게 잡은 일자리지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저 또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형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잘 조성함으로써 10만 개 일자리는 충분히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얘기를 잠시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에너지는 상당히 소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AI 양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출마 기자회견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현재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김한정 후보님과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어서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우리 사무실에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제프리 존스 씨라고 국제 변호사고 10년 동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을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한미 경제협력의 산 증인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 사무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양주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양주가 지금 용인, 수원, 화성 등등 평택 쟁쟁한 경쟁 도시들을 안고 있고 뒤처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실력을 기르고 또 그런 실질적인 그걸 현실로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근데 우리 지금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 기반으로는 좋은 땅, 좋은 인프라 그냥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양주는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에 거의 10만 호의 주택을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인구가 느는 건 좋지만 아파트만 느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입니다. 세수는 그만큼 늘지 않고 네. 기초 부양이라든지 복지를 위한 비용은 증대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구가 많은 것은 반드시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기여하는 겁니다. 남양주 좋은 땅, 좋은 이런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대신에 수도권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우리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파트에 맞는 만큼 우리도 좋은 기업들을 정부가 유치하는 데 도와줄 우리가 의무가 있다. 우리도 잘할 테지만 정부도 도와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역시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 우량 기업을 가져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 교섭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관철시키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백주선 변호사님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한 17년 하면서 민변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입법 제안, 때로는 정책 제안을 통해서 다각도의 협력 관계 그리고 성과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가까이는
남양주시에서의 활동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뭐 성동구, 동작구에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동한 거, 그리고 서울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창출해서 실현한 것들, 예컨대 민생 협력 민간 합동 협의회를 꾸려서 활동하면서 민관이 협력을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남양주에서도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두 분 다 열심히 말씀해 주셨고 열띤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상이나 또 이렇게 교섭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입니다만 기업이잖아요. 기업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김한정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백주선 후보님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1분 미만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걸 질문을 안 해줬으면 제가 섭섭할 뻔했습니다. 예, 저는 청와대 부속실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최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8년,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과 또 연구원 생활을 통해서 글로벌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네트워크 또 이런 것들을 남양주에 쏟아붓고 싶은 열정 때문에 특히 시장직에 도전하면 더 큽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저는 수시로 기업인들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현대가 너무 수원 경부 축으로만 투자하고 있지 않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차세대 여러 가지 관련한 분야들이 있는데 제2, 제3의 리서치 센터, 연구 개발 시설을 우리 남양주에도 고려해달라. 네. 이런 제안까지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길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눈치를 드렸고요. 근데 눈치는 무척 빠르시네요. 네, 자, 백주선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게임 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세계적인 게임 테마파크 얘기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 협회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특화할 수 있는 것은 게임 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결국은 AI라든지 로봇, 첨단 제조 산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할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교류를 한 경험들, 인터넷 회사들과 교류하고 게임 업계와 교류한 경험들이 분명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남양주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게임 업계와의 교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두 분 되게 긴장된 모습이셨는데 또 하시다 보니까 또 제 실력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